안녕하세요. 전 소장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임장 왔습니다. 총 사건이 3개 사건인데 물건은 총 9개인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권 내용은 일단 정보지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물건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9개입니다. 자, 우선 지금 우측에 있는 집, 요 집이 2020 타경 9819의 1번 물건입니다. 9819의 1번 물건. 자, 지금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도 있고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갈 것 같네. 건물 상태는, 외관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이 많이 있고요. 자, 여기 2020 타경 9819의 1번 물건이고, 그리고 자, 여기부터 자, 2019 타경 13010 사건인데 345 2019 타경 13010 사건이고, 자, 여기 3번 물건입니다. 3번 물건은 대문이 완전 잠겨져 있네요. 자, 여기 3번 물건, 여기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2019 타경 13010의 3번 물건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4번 물건입니다. 4번 물건. 자,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4번 물건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유치권 연수하기 곳곳에 붙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9 타경 13010의 3번 물건입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라든가 그런 건 안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논입니다. 논밭이라서 뻥 뚫려 있긴 한데 여름에 농약을 많이 치면 농약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물건이고 온 전신만큼 유치권 현수막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2019 타경 13010에 2번 물건. 자, 이게 2번 물건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거네. 여기는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집이 있어서 뷰가 좀 가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리네요. 뷰가 막 좋지는 않습니다. 자, 요 집.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거는 들어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앞집 요거 요 앞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2020 타경에 9819 요 집이 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 집하고 요 우측에 있는 집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 가리기 때문에 뷰가 좋지는 않습니다. 바다도 없고. 자, 여기 2번 물건이었고 2019 타경 13010의 2번 물건. 그리고 요게 1번 물건이에요. 2019 타경 13019 1번 물건. 여기 1번 물건. 자, 여기도 사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차도 주차돼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건물 상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뒤쪽으로는 뷰가 크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019 타경 13010의 1번 물건. 자, 그리고 이 정면에 있는 게 2020 타경의 9819입니다. 9819. 자, 건물. 여기도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람 안 사는 거 같네. 보면 다 가리죠, 이렇게.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비슷할 것 같아요. 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다 가립니다. 다 가리기 때문에 요 직권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꽉 막혔네. 그리고 앞에 논이라서 여름에 농약 많이 치면 이거 다 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2020 타경 9819의 2번 물건이에요. 자, 2번 물건. 그리고 저로 갈 수 있나? 아, 요게, 자, 정정. 자, 요게 2020 타경 9819 2번 물건이고, 그러고, 요거는 2019 타경 13010이 아니고, 2020 타경 9802 1번 물건입니다. 요게 1번 물건, 요게 2번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게 2020 타경 9802. 다시. 자, 다시. 자, 요거는 2020 타경의 9819의 2번 물건이고, 9819의 2번 물건이고, 요 좌측 오수 2길 599의 7, 요게 2020 타경 9819의 2번 물건이고, 자, 요거는 2020 타경 9802의 1번 물건이에요. 1번 물건. 그리고 같은 사건 번호 2020 타경 9802의 2번 물건. 자, 여기 2번 물건. 자, 요거하고 요 옆에 하고 같은 사건 번호입니다. 요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0 타경 9802의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 사람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물이 많아서 못 넘어가겠다. 여기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도 2층은 올라가 봐야겠지만 안에 지문이 있네요. 자, 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 막힙니다. 뷰가 영 안 좋습니다. 자, 뷰가 별로 안 좋아요. 2020 타경에 9802의 2번 물건. 이렇게 뭐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저게 2019 타경 13010의 1번 물건. 1번 물건 내려가 볼게요. 복잡합니다. 잘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 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 2020 타경 9802 2번 물건. 뷰가 별로 안 좋아요. 뒷동들은 다 뷰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입구 쪽이 뷰가 좋고 뒤로 가면 다 가립니다. 저기 2019 타경 13010 1번 물건.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자, 여기도 일단 정면으로는 다 막히죠. 완전 막힙니다. 완전 막히고, 여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터, 보트 모터도 이렇게 있고, 보트 모터가 이렇게 개수대도 밖에 좀 빼져 있고요. 자, 요거 2019 타경 13010의 1번 물건. 자, 그래서 요거 지금 거제 면 오술인데, 유치권 곳곳에 주정한다고 붙여져 있고, 이제 유치권 상금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자료를 한번 보면 되겠고, 뒤쪽으로는 뷰가 영 안 좋습니다. 뒤쪽으로 요 앞동만 좀 좋을 것 같고, 뒤로는 뷰가 앞에 집들에 다 가립니다. 자, 요즘은 뷰가 참 좋겠네. 요즘 요게 2020 타경 9819의 1번 물건. 요 집이 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집들, 여기 집이 세 개네. 2019 타경 13010 3, 4, 5번 물건인데, 이렇게 세 동. 자, 제일 오른쪽이 5번. 자, 왼쪽부터, 제일 왼쪽부터 2019 타경 13010의 3번, 4번, 5번, 3, 4, 5번. 이 물건들이 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일단 지대가 높고 옹벽으로 높여놨네요. 높여놔서 담에 있지만 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왼쪽부터 2019 타경 13010에 3번, 4번, 5번, 그리고 2020 타경 9819의 1번. 요게 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앞집들 때문에 다 가린다는 거. 자, 그러면 자세한 건 자료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2019 타경 13010번 사건이 5개, 2020 타경 9802 사건이 2개, 2020 타경 9819번 사건이 2개에서 총 9개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9 타경 13010번 사건. 여기는 총 5개 물건이 있고요. 주소는 전부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673에 25 번지 1대고요. 요 외에 1표지는 이제 도로예요. 도로고, 자, 지도상으로 위치 먼저 보시면 거제시 거제면은 거제시청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 거제면은 면이다 보니까 시 외곽이죠. 외곽이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원래는 도심에서 거제면을 가려면 요렇게 뺑 둘러서 갔어야 됐어요. 요렇게.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요 터널, 여기가 이제 상동동이에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거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요 상동동입니다. 그 상동동에서 요 명진 터널이 뚫렸습니다. 명진 터널이 뚫려서 요 상동동에서 여기까지 한 10분 안쪽으로 한 7, 8분이면 올 수 있을 거예요. 7, 8분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여기에 거제면 오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종류해수욕장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 리조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가 아직 착공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요 일대 전원주택 촌에 총 9개 물건이 나와 있고요. 자, 요렇게 위성 사진을 보시면 면사무소 소재지, 그게 거제면이죠. 거제면까지는 차량으로 뭐 5분 정도 하면 갈 수 있고, 여기가 마트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편의점 요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도심을 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터널을 타고 도심으로 금방 진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 물건은 현재 하여튼 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바다 뷰도 안 나오고, 자, 여기가 전체가 논이죠. 논이고, 여기도 뭐 명진 신도시라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다 논밭이에요. 논밭이기 때문에 여름에 농약을 많이 칠 거 아니에요. 농약을 많이 치면 농약이 조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도상으로 물건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배치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건물 번호 있죠. 건물 번호를 보시면 59의 4번이 2019 타경 13010번의 1번 물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59의 9번입니다. 59의 9번. 여기 13010번의 2번 물건. 그리고 요거 59-12 13010번 사건의 3번 물건. 그리고 11 요게 4번 물건. 그리고 10 요게 5번 물건이고요. 2020 타경 9802 요거 59의 6번 59-6번이 9802의 1번이고, 그리고 옆에 59-5번 건물이 2번 물건이고요. 9802의 2번 물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 타경 9819의 1번 물건. 요게 59-1번 건물이고, 여기 1번 물건, 그리고 59의 7. 번호는 안 보이는데, 요게 59-7번 건물이고, 요게 2020 타경 9819의 2번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요게 가장 뷰가 좋고요. 전혀 가리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옆쪽으로 이런 건물들 2019 타경 13010번에 3, 4, 5번 이런 것도 요 앞에 건물이 있어서 약간 가리기는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게 1번, 이게 2번, 그리고 뒤에는 전부 가려서 지금 유치권도 문제가 있지만 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뷰도 그닥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대규모 농촌 단지이기 때문에 여름에 농약을 뿌리면 또 농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입니다. 자, 그렇게 입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 종류는 주택, 단독주택, 2층짜리 주택이고요. 감정가는 조금씩 다 다른데 3억 6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3억 6천 전후로 이렇게 감정이 되었었고요. 이제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감정가 49% 1억 7천 전후로 진행 예정이고요. 토지는 밑에서 한번 볼게요. 이 토지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몇 평 차이 안 나요. 건물은 연면적이 43평 전후 보시면 되고요. 1, 2층 합쳐서 건물 전부 토지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 있는 토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 일단 토지가 각각 다 두 필지입니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필지, 그리고 도로에서 전부 두 필지예요. 전부 모든 물건 9개가 건물하고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 그리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 갖춰 있고, 그래서 뭐 재산권 행사에 전혀 제약은 없고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다 한 110평 내외라 보시면 되고, 도로는 약간만 있어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땅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2017년에 지어졌어요. 5년 정도 됐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1층은 26평 정도 되고, 2층도 한 18평, 17평 정도 되겠네요. 거의 모든 건물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들이 이제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고, 유치권은 일단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는 뭐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토지 건물 전부 경매로 매각되면 등기는 깨끗해집니다. 모두 다 소멸이 되고, 근저당권이야 토지 건물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2019 타경 13010번 사건 1, 2, 3, 4, 5 5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전부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20타경 9802번 사건,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달라요. 아까 그 2019 타경의 13010 사건은 채권자가 도봉 새마을금고고, 여기는 미륵도 새마을금고입니다. 미륵도 새마을금고. 은행이 다릅니다. 은행이 다르고 아마 신탁으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한 것 같은데, 아무튼 채권자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자, 임차인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자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근저당권이야 전부 매각이 되면 말소가 다 되고요. 그리고 2020타경 9819번 사건 마찬가지. 두 개 물건 똑같습니다. 이 전 물건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점유자가 이제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고,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서가 2021년 1월 6일에 제출이 됐고, 금액도 쭉 해서 뭐 4억 한 7, 8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치권자들한테 공사대금 받을 게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채권자,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이제 두 개 은행입니다. 새마을금고 두 개 은행인데, 여기서 유치권 신청자들한테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서,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다고 확인해달라. 법원에서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 청구 기각.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는데, 채권자가 졌습니다. 졌는 게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확정이 됐고요. 판결문을 보시면, 우선은 원고가, 은행입니다, 은행이 두 개예요. D 새마을금고, M 새마을금고 해서 두 개 은행이 있고, 이 은행들이 피고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일단 결론. 원고들, 은행들의 유치권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은행이 채권자가 유치권자들한테 유치권이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치권이 있다는 거죠. 유치권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살펴보면, 우선은 소를 제기한 곳은 A은행하고 B은행인데 또 N회사도 있나봐요. 총 3군데서 대출을 해줬는데 소를 제기한 건 요 AB은행에서 소를 제기했고, 어쨌든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서 먼저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줬고, A은행도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주고, 또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그리고 B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별지 목록 2, 3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참고로 요 별지 목록 1 부동산이 2019 타경 13,010번 사건의 5개 주택이고, 그리고 요 2번 별지 목록 2번 부동산이 2020 타경 9802 두 개 물건이고, 그리고 3번 별지 목록 3번 물건이 2020 타경 9819 사건의 두 개 물건, 총 9개 물건 해서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그리고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맨 처음에 현재 이 사건을 신청하기 이전에 은행에서 두 번의 소를 또 제기했습니다. 유치권 관련된 두 번의 소를 제기했는데, 자, 이 소를 먼저 제기했고 요 소를 두 번째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은행이 유치권자 전체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하고 유치권이 없는데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를 해서 경매 절차가 지연됐고 낙찰가가 하락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청구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두 번째로 이번에 한 명을 상대로, 유치권자 한 명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 처음 판결은 2020년 8월 15일에 판결이 확정이 났고, 뒤에 청구한 요 사건은 2019년 5월 16일에 판결이 났는데, 얘가 더 늦게 신청을 했는데 판결이 더 빨리 났죠. 근데 요 판결은 요 소송 중에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이제 유치권자들하고 은행들하고 막 티격태격 많이 다퉜겠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렇게. 근데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요 유치권자들 중에 한 명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그 자백 간주로 판결을 받았어요. 이 자백 간주란 건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고 상대방한테 법원에 출석을 해서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법원에 나와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는데, 근데 출석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통해서라도 어떤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고 자백 간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다툰 게 아니고 출석을 안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요 첫 번째 제기한 요소에서는 은행하고 유치권자들 적극적으로 다퉜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유치권자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받을 게 있고, 그리고 요 압류의 효력 발생하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을 하긴 하는데,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된 뒤에 유치권을 주장하면 이제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피고들은, 유치권자들은 그 전부터, 압류 전부터, 등기 전부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 는 게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 유치권을 갖고 있었고 단지 신고서만 뒤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지연됐다거나 낙찰가 하락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20년 8월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B조합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고,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 유치권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게 있다라고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경매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요약해 보니까, 원고 은행에서는 기성공사대금을 신탁사를 통해서 지급을 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없다. 그래서 돈을 다 줬는데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을 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치권자들은 하도급 업체겠죠. 하도급 업체들은 일단 공사대금 채권 갖고 있고,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 훨씬 이전부터 요때부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판단을 하는데, 먼저 유치권의 이제 성립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여기 이제 공사대금 채권인데, 이 피담보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정 사실과 증거들, 그리고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해서 유치권자들이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원고들 요 은행에서 주장하는 거 공사대금을 다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증거도 제출하긴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인정은 안 되고, 그리고 최초 사건 2018년에 유치권 보존제 소송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요 사건에서 유치권자들은 공사계약서, 자재, 단가 수량 정리한 자료, 또 가설제 임대차 계약서, 건설자재 납품 거래 명세표, 요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유치권자들이 많은데 요 유치권자 중에 한 명을 대표 유치권자로 정해서 유치권 점유에 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때부터, 그게 한 2017년 되겠죠. 요때부터 점유를 계속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팻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병행해서 이 유치권자들을 경매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매방해죄는 성립이 되면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형사사건입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유치권자들 전부 시행사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유치권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없다는 처분을 했고요. 그런 게 다 인정이 되고,
이런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고 또 점유도 압류 효력 발생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훨씬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모든 게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거의 다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기한 사건 있죠. 한 명한테, 유치권자 한 명한테 제기한 사건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 가서 출석을 안 해서 이제 자백간주 형식으로 유치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요분도 창호공사 등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했고, 그리고 실제로 창호공사도 완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도 유치권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인정된다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유치권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자료들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실제 공사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못 받았다는 거 인정이 되고 줬다는 거 은행에서 줬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일단 이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점유도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인데 여기 이제 관련 법이죠. 법하고 판례인데 어쨌든 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을 주장한다. 예전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요 중간에도 계속 점유를 했다는 걸로 추정해준다는 요 이제 법입니다. 민법 조문이고 또 이렇게 점유가 인정되고 2017년부터 아까 점유를 하고 있었죠. 계속 점유한 게 인정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피고 유치권자들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고 전부 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전기세를 냈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고 수도세도 냈고 어쨌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결론은 유치권자들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러니까 2020년 3월 30일 요 훨씬 이전인 2017년 10월경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요 때부터 점유도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된다. 자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 자, 이거는 부가적인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굉장히 긴데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유치권 금액만큼 그 금액을 공지한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서 봤던 이 별지 목록 1 부동산, 이 별지 2 부동산, 별지 3 부동산 요거를 보시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별지 목록 1의 부동산 요게 2019 타경 13,010번 사건 총 5개 물건이고요. 요게 1번 물건번호 1번 요거는 도로 요 도로는 요 단지 전체에 다 나눠 가지고 있는 도로고요. 그리고 요 4, 5번이 요거 2번 물건 그리고 6, 7번이 3번 물건 8, 9번이 4번 물건 그리고 10번, 11번이 5번 물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지 목록 2번 부동산 요게 2020 타경 9802 사건이고 1번, 2번이 물건 번호 1번 그리고 3번, 4번이 물건 번호 2번 되겠고요. 이거는 마찬가지 요 전원주택 단지 전체 도로 지분 약간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별지 목록 3번 요게 2020 타경 9819번 사건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요 1, 2번이 물건 번호 1번 3, 4번이 물건 번호 2번 그리고 도로 이렇게 됩니다. 요 9개 부동산 전체에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이 전체 유치권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7,2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총 9개 물건이잖아요. 9로 나눠보니까 한 집당 한 5,240만 원 정도 유치권 금액이 확인이 되고 요 금액은 단순 계산을 한 거고 아마 요 유치권자 내부적으로 또 따로 계산한 집별로 주택별로 계산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금액이지만 실제 만나서 협의를 해보면 깎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최저가가 지금 1억 6, 7천대잖아요. 2번 유찰됐고 이건 1번 유찰됐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 7천대니까
플러스 요 금액을 해보시고 요 금액만큼 적게 들어가야 될 거고 원래 입찰할 금액보다. 그리고 입찰을 하실 분들은 그 현장 영상에도 나오니까 유치권자, 대표 유치권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거기 전화를 하든 현장을 가서 만나든 만나서 실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요 집집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요 주택에서 아무튼 조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바다 조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 동들은 앞동 때문에 다 가리죠. 뷰가 다 가리고 또 이 전체가 다 논인데 논밭인데 여름 되면 농약을 엄청 칠 거기 때문에 농약이 다 넘어옵니다. 농약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유치권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따져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